자, 오늘은 엘 클라시코에서 비니시우스와 사비 알론소 감독 사이에 갈등이 있었죠. 그리고 이거에 더해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알론소 감독에 대해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이 경기에서 결과는 레알 마드리드가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2대1로 이겼고 라리가 선두를 확실하게 굳히는 굉장히 의미 있는 승리였습니다. 거기에 승리뿐만 아니라 경기력 자체만 봐도 레알 마드리드가 압도했다고 느껴지는데요. 근데 정작 경기가 끝나고 팬들 사이에서 가장 크게 화제가 된 건 전술 이야기나 득점 장면이 아니라 양팀 사이에 불거진 큰 싸움, 그리고 비니시우스의 교체 장면이었죠. 그래서 이 비니의 교체에 대한 전체적인 배경과 어떤 장면들이 있었는지 보면, 레알이 2대1로 앞서던 72분 비니시우스가 호드리고와 교체가 되었는데요. 여기서 비니시우스는 감독님 저요? 진짜 저를 바꾼다고요? 이걸 무려 5번이나 외칠 정도로 감정을 제대로 감추지 못했습니다. 벤치로 걸어가면서도 알론소 감독을 향해 항의 제스처를 반복했고, 심지어 벤치에 앉고 나서도 수석 코치를 향해 왜 항상 나야? 내가 차라리 팀을 떠나는 게 낫겠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중계 카메라에 그대로 잡혔죠. 그리고 결국 라커룸 안으로 들어갔다가 몇 분 뒤 다시 돌아오는 장면까지 나오면서 경기장 분위기는 꽤 묘해졌습니다. 비니시우스 입장에서 이 교체가 조금 억울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솔직히 벨링엄과 은바페가 공격 포인트와 더불어 좋은 경기력을 보여줘서 주목을 덜 받았던 것이지, 풀 경기를 보셨던 분들은 분명 아실 거예요. 그냥 비니시우스가 보여준 경기력은 왜 그가 세계 최고의 왼쪽 윙어라고 불리는지 바로 이해할 만한 퍼포먼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스스로 그 감정이 지나쳤다는 걸 인정을 했습니다. 경기 직후에는 비니시우스의 행동이 구단 내부 징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긴 했지만, 며칠 뒤 비니시우스는 직접 사과문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는 훈련 중에 이미 개인적으로 동료들과 스태프에게 따로 사과를 했고, 공식적으로도 팬들과 구단 전체를 향해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비니시우스는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때로는 열정이 저를 압도합니다. 항상 이기고 싶고 팀을 도와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제 야망은 이 클럽과 클럽이 상징하는 모든 것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처음부터 그랬듯이 저는 레알 마드리드를 위해 매 순간 싸우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과문이 공개되면서 경기 직후 언급됐던 징계 이야기는 사실상 수그러들었고, 구단 내부에서도 이 문제를 공식 징계 없이 마무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비니시우스가 팀을 향한 강한 열정 속에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 순간으로 남았지만, 그가 스스로 사과하고 알론소 감독도 더 이상 이를 키우지 않고 대화를 통해 마무리한 것 같죠. 하지만 이 교체 장면은 단순히 이번 한 경기에서 일어난 감정적인 사건이 아니라 조금 더 큰 맥락 속에서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사비 알론소 체제가 레알 내부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변화에 주목해야 해요. 사실 이번 엘 클라시코는 알론소 감독에게 굉장히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왜냐면 불과 2주 전만 해도 레알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게 2대5로 패배했고, 그때까지만 해도 알론소를 향한 비판이 굉장히 거셌죠. 선수단을 장악하지 못한다, 너무 빠르게 구조를 바꾸려고 한다, 이런 말들이 나왔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유벤투스전, 바르셀로나전은 알론소 입장에서는 팀의 흐름과 자신의 리더십을 증명해야 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 엘 클라시코 승리는 단순한 경기력 회복을 넘어서 라커룸 내부 분위기를 바꾸는 과정에서 증명의 무대가 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알론소 입장에서는 말이죠. 이제 레알 내부에 있는 비하인드 스토리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디애슬레틱 보도에 따르면 최근 몇 주 동안 알론소 감독과 일부 1군 선수들 사이의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몇몇 고참 선수들이 알론소의 새로운 훈련 방식 그리고 규율 강화에 대해 굉장히 큰 불만을 느끼고 있었다고 전했는데요. 알론소가 레알 마드리드에 부임한 이후 가장 먼저 느꼈던 건 지난 4년간의 느슨함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알론소는 안첼로티 시절의 선수단이 너무 자유롭고 어떤 면에서는 기강이 무너져 있다라고 판단했는데요. 그래서 첫 미팅부터 이렇게 선수들 앞에서 선언을 합니다. 이제 수비를 할 때는 모든 선수가 함께 뛰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누구도 주전을 보장받지 못한다 라고요. 그때부터 라커룸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알론소는 프리시즌이 시작되자마자 주장단과 함께 미팅을 열고 새로운 규율을 세웠죠. 지각 벌금제도, 훈련 강도 강화, 그리고 체육관 운동 및 비디오 분석 시간의 확대인데요. 이건 단순한 피지컬 트레이닝을 늘린 게 아니라 선수들에게 훈련과 분석의 습관을 강요한 변화였습니다. 당연히 이런 변화가 모두에게 환영받는 건 아니었겠죠. 선수단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몇몇 고참 선수들은 우리는 예전에도 이런 세세한 지시 없이도 우승을 많이 해왔다 라며 불만을 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알론소는 훈련에 직접 뛰어들고 선수들과의 거리보다
구조적인 완성도를 더 중요시하면서 일부는 알론소는 너무 펩 과르디올라처럼 굴고 있다 라는 평가까지 나왔다고 해요. 그러나 알론소는 이런 인식에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 변화를 추구해 갔죠. 그는 코칭 스태프의 접근 방식을 완전히 바꿨고 특정 훈련에는 해당 분야 전문 코치만 참여하게 했습니다. 라커룸 접근 인원도 줄이고 경기 전에는 오직 필수 인원만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심지어 선수 가족, 친구, 에이전트들의 훈련장 출입도 제한했습니다. 안첼로티 때는 경기 전에 훈련장에도 지인들이 막 들어올 수 있었나 봐요. 근데 문제가 시즌 초에 클럽 월드컵 때 테스트 차원으로 라인업을 미리 공개했었는데 그게 바로 언론에 유출되면서 큰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알론소 감독은 라커룸 안에서 벌어지는 일, 특히 선발 명단이 외부로 새어나가는 걸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서 더 이상 시합 전 훈련에 지인들을 초대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후에 한 번도 선발 명단이 유출된 적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지인이나 에이전트 이런 사람들이 내부 정보를 유출했다는 거겠죠. 이런 변화들은 아직까지는 정답으로 보입니다. 알론소가 단순히 전술가 이게 아니라 구단의 문화와 습관까지 바꾸려는 리더라는 걸 제대로 보여주고 있죠. 물론 그 과정에서 불만이 생기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그동안 이런 규율 없이도 우승을 해왔던 선수들 입장에서 보면 익숙하지 않고 불필요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특히 비니시우스는 최근에 뛰고 있는 경기 시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10경기 중에 풀타임을 소화한 경기는 단 3경기밖에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불만이 또 터져 나왔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 갈등 속에서 단순히 이 경기에서 비니시우스가 불만을 표출하는 것이다, 이걸 보기보다는 더 크게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봐야 되는 건 젊은 선수들은 오히려 이런 시스템 속에서 더 많은 기회를 얻고 있어요. 딘 하위선은 이번에 영입되자마자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회를 받고 있고, 알바로 카레라스도 그렇고요, 마스탄투 오노, 그리고 지난 시즌에는 거의 기회를 받지 못했던 아르다 길러 같은 유망주들이 실제로 출전 시간을 매우 많이 늘려가고 있고, 이건 안첼로티 시절엔 보기 힘든 장면이었죠. 하지만 슈퍼스타들을 한 팀으로 모으기 위해서 이런 변화는 필수처럼 보이고요. 현재 정말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알론소의 이런 플랜 그리고 프로젝트가 좋은 화합을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